어렸을 때 영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공부 따위는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됐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평범한 삶을 살거나 심지어 예전에 공부 못한다고 놀림받던 친구들보다 못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똑똑한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사실 문제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도 없었고, 교과서를 펼쳐보지 않아도 선생님 말만 들으면 전부 이해가 됐죠. 숙제도 남들보다 빨리 끝냈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30살, 40살이 되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 공부하느라 진땀 빼던 친구들이 지금은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똑똑한데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높은 지능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완전히 납득하게 될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똑똑함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뭔가를 쉽게 해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를 칭찬했어요. 역시 똑똑하네. 머리가 좋아서 그래.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에 중독됐습니다. 문제를 보고 빠르게 답을 찾고 그때 느껴지는 뿌듯함과 자부심 말이죠.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약한 자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은 바로 이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의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어른이 되면 세상의 문제들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5분 만에 풀리지도 않죠.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릴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당신은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곧 똑똑하지 않다는 의미니까요. 지능을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데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만 여기고 노력이 필요하면 재능이 사라진 거라고 믿는 사고방식이죠. 회의 시간에 100% 확신이 서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던 경험 있으시죠? 틀릴까봐 두려워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옆자리 동료는 대충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적받고 수정하고 결국 그 아이디어로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은 게임을 한 거고 당신은 점수를 지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요?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만둡니다. 프로젝트를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관계에서 노력을 멈추거나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지하게 안 했으니까 실패한 게 아니야. 핵심 정체성인 나는 똑똑하다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바보 같다는 느낌과 싸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새로운 걸 배우는 첫 단계일 뿐이라는 것, 좌절감을 느껴도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 말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숨겨진 무기였고, 당신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무기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일은 더 이상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초보자처럼 보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요.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바로 분석마비, 쉽게 말해서 지나친 생각입니다. 높은 지능은 당신을 슈퍼컴퓨터처럼 만들어서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게 만들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품은 어떻게 만들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자금은 어디서 구할지,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경쟁자는 뭘 할지, 경제가 무너지면 어쩔지까지 전부 예상합니다. 모든 위험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똑똑한 거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방법일 뿐입니다. 체스 마스터를 상상해 보세요. 8수 앞을 내다본다는 건 멋진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한 오프닝을 기다리느라 말 하나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초과로 집니다. 당신도 지금 시간 초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리셋 버튼이 있는 시뮬레이션처럼 다루고 있지만 실제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냥 시작합니다. 모든 걸 알기 전에 뛰어들어요. 너무 순진하거나 단순해서 당신이 보는 위험을 못 보는 거죠. 무서워할 만큼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실수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당신은 서 있으면서 완벽한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두뇌를 써서 자기 주변에 높은 벽을 쌓고 있어요. 그 벽의 재료는 리서치와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실패 확률이 0%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는 전부 위험이 따라요. 당신은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조사하고 문서를 정리하지만 실제로 취한해야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신적 자위행위라고 부르는데 뇌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기분은 좋지만 결과물은 없다는 뜻이죠. 당신은 끊임없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실패의 비용, 창피함의 비용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비용은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 5년,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당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용은 항상 시도하고 실패하는 비용보다 높습니다. 당신이 사업 이름이랑 로고를 고민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5분 만에 정한 이름으로 이미 1000개를 팔았어요. 이해해야 합니다. 똑똑한 생각은 단순한 행동 없이는 쓸모없다는 걸요. 멋진 차에는 정비사가 아니라 운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좀 뼈아픈데 바로 새로움에 대한 중독입니다. 빠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재미있는 걸 필요로 하거든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 언어를 배울 때, 운동을 시작할 때, 새 직장에 들어갈 때 처음은 정말 좋죠. 시스템을 파악하고 규칙을 알아가고 뇌가 윙윙거립니다. 당신은 뭔가를 알아내는 느낌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 성공이든 숙달이든 기술이든 결국에는 새롭고 신나는 게 아니게 됩니다. 지루한 반복이 되죠. 사랑에 빠지는 것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흥분되고 화학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설거지를 하고 공과금을 내고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공이라는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졌지만 실제로 일을 한다는 결혼 생활은 싫어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계속해야 하거든요. 음계를 연습하거나 스프레드시트를 10번째 버전까지 만들거나 똑같은 마케팅 메일을 보내는 것 말이죠.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빠져나갑니다. 이거 원리는 알았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두고 다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넘어가죠. 당신은 경주를 많이 시작하지만 끝내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반쯤 끝난 프로젝트들의 무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부분에는 중독됐지만 끝내는 부분에는 중독되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높은 성공은 거의 항상 초기 흥분이 사라진 뒤에 오는 지루하고 단순한 작업에서 나옵니다. 그 지루한 작업이야말로 정상으로 가는 비밀문이거든요. 당신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노가다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배우면 끝인데 왜 반복하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반복은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행동을 자동화하기 위한 겁니다. 당신은 거대한 지식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만 전부 미완성입니다. 모든 걸 조금씩 알지만 진짜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느낀다면 노력에 대한 두려움, 생각의 마비, 새로움에 대한 중독 말이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덜 똑똑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지능을 다른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 첫째로, 바보 단계에 들어갈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려야 합니다. 뭔가를 못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걸 형편없이 할 거야. 자존감을 결과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목표는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멍청해 보이는 걸 괜찮다고 여겨야 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자전거 천재가 아니라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올라탔어요. 다시 넘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둘째로, 형편없게 하기 규칙을 써야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막혔다면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세요. 최악의 초고를 쓰거나 형편없는 화질의 영상을 찍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웹사이트를 런칭하는 겁니다.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몇 주 동안 완벽한 운동 계획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은 종이 위에 있지만 엮기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은 그냥 헬스장에 나타나서 들기 시작해요. 6개월 뒤에는 두 번째 사람이 더 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직도 읽고 있고요.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의 기준을 너무 낮춰서 시작하는데 실패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는 운전할 수 없어요. 일단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두뇌로 방향을 조정하면 됩니다. 피드백 속도가 필요합니다. 머릿속 아이디어에서 현실 세계의 결과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피드백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몇 달 동안 계획만 하니까요. 이 루프를 짧게 만들어야 해요. 셋째로, 새로운 걸 원하는 뇌의 부분을 굶겨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지루해져서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느껴질 때 그 느낌이 뭔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장벽이에요. 그 불편하고 지루한 느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루한 기간에 헌신해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끝내기 전까지는 새 강의, 새 책,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뇌가 시작보다 완성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훈련됩니다. 지능이 높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무게이기도 해요.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말이죠. 세상은 누군가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기다리는 능력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보상하죠. 움직이는 사람을요. 당신의 지능은 유리 진열장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트로피가 아닙니다. 강력한 도구예요. 도구는 사용되고 더러워지고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데 쓰이라고 있는 겁니다. 생각 좀 그만하세요. 계획 좀 그만하세요. 잠재력을 진짜로 낭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가서 용감한 일을 하세요. 불완전하게라도 뭔가를 하세요. 그냥 하세요. 당신이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 더 알고 싶다면 게으르지만 야망은 있는 성격 유형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세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